자,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셨다면 지금 이제 제가 왼쪽에 보시면 지난번 이제 수업했던 5월 기출문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5월 기출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자, 올려드렸던 그 문제 맞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1번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2번 슬라이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B형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그 B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2번 슬라이드까지 작성하는 걸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번 슬라이드입니다. 얘는 60점짜리예요. 60점짜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도형을 이제 정확한 도형을 찾아서 이제 같은 도형이죠.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도형이 이 수자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도형과 이 밑에 있는 도형 글상자 이렇게 하나를 작성하셔서 나머지는 복사하셔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 목차 슬라이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가 이제 빈 화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도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여기 슬라이드 있잖아요. 빈 화면.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목 및 도형 슬라이드에는 여기에는 내용 슬라이드에는 이 목차 부분의 도형이 그려져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일단 클릭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웠어요. 딜리트로 지워주십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포함이 되면 지워주셔도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된 그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목차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목차. 네, 그리고 얘는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나오겠죠. 자, 가운데 정렬만 그냥 우리가 해놓겠습니다. 목차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든 마스터 슬라이드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그냥 가운데 정렬도 되고 글자 크기, 글꼴, 뭐 글자 색 다 이미 정해진 대로 되니까 이때는 그냥 목차 이렇게 제목만 쓰면 되겠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는 제일 밑에 있는 도형부터 이제 그립니다. 맨 밑에 있는 도형이 이게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그리고 사각형 그룹이 여기 있죠. 이 사각형 그룹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그리십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2의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도형에는 선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도형에는 선 없음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클릭을 하시고 자, 도형을 선택했을 때 항상 상단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기 도구가 나타납니다. 제가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 도형에 대한 제목이 없어지고 도형을 클릭해야지만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 대한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도형에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색깔은 지금 색을 보니까 여기가 좀 흐려요.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게 흐립니다. 자, 그러니까 흐린 색으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임의의 색이니까 아무 색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흐리게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선은 없다 그랬으니까 도형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색은 여기서 선택, 그리고 선은 이곳에서 선택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블록 화살표 도형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삽입에 도형에
도형에서 자, 이것도 목록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블록 화살표 모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기본 도형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룹은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제 이거 그룹을 잘 보시면서 이제 도형이 어디에 있나를 이제 눈으로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블록, 얘와 같은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두 번째 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있네요. 오각형이라고 있죠? 자, 오각형을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을 선택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적당하게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색상이 진하면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색상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아까 선택을 했으니까 이미 썸네일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도 선이 없어져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옮길 때는, 함께 옮길 때는 마우스로 블록을 정해서 다 선택이 되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하시고 크기 조절도 같이 묶여져 있을 때 이렇게 조절을 하면 같이 크기 조절이 됩니다. 자, 플러그 클릭을 해서 해제하고 얘만 선택하고 얘만 길게 하거나 작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도형이 다 선택이 되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회전도 하고, 그죠? 같이 이런데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잖아요. 같이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절도 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만약에 각각 하려면 하나의 개체만 선택해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얘에 대해서 글상자가 있네요. 여기 보면 수자원이라고. 이 글상자는 삽입의 얘도 개체죠. 삽입의 개체는 다 이 삽입 메뉴에 있어요. 삽입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이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그리고 가로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냥 글자를 써볼까요? 자, 일단 수자원 이렇게 하나를 써봅니다. 자, 그리고 얘 자체를 해제를 하고요. 전체를 또 블럭을 잡습니다. 자, 얘 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이 도둠의 24포인트로 하래요. 그죠? 그러면 전체를 자, 도둠 다 블럭을 잡고 여기다 도, 엔터 하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래요. 그럼 24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만 요 도형만 선생님 글자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도형만 선택하고 글자색은 글꼴이 가가가가 있죠? 거기서 흰색을 선택해 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전체를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죠. 근데 똑바로 내려오는 게 복사가 되면서 똑바로 내려오게 하려면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이거 나타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되겠죠. 얘가 자꾸 잡히네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그리고 더하기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동을 같이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지웁니다. 자, 블록을 잡고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제가 복사할 곳을 자, 이쪽에서 이거 자꾸 잡히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블록을 잡았어요. 자,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 방법도 있고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D 하면 얘가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끌어내리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D. 자, 한 번 더 컨트롤 T. 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블록을 잡고, 여기가 자꾸 그러네요. 다시 한번. 자, 블록을 잡고 딜리트를 지웠어요. 다시 연습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거나 컨트롤 D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면 간격을 그대로 띄워주죠. 그래서 어쩌면 컨트롤 D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안 맞았다. 그러면 전체를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더하기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냥 화살표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이동 상태니까 컨트롤 키 얘를 이 상태에서 왼쪽 시프트 왼쪽 마우스 키를 누르고 옮기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자, 연습이 됐다면 얘부터 1, 2, 3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클릭하고 자, 제가 수자원을 블록을 잡으면 글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질, 등급 자, 여기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수자원, 수자원, 이용, 수자원, 이용, 변화 이렇게 하고 밑에 거도 수자원이 있으니까 한 칸 띄고 활용 이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수자원 세부 여기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1번 문제가 얘예요. 텍스트에 링크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데 5번 슬라이드를 연결을 하래요. 그러니까 3번 얘를 눌렀을 때 5번 슬라이드로 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5번을 쳐놓겠습니다. 하나,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엔터, 더, 엔터 해서 6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일단. 자, 슬라이드를 일단 6개를 해놨어요. 그죠? 자, 그리고 1번 슬라이드에서 자, 여기 수자원 유형 변화 있죠? 자, 여기를 자, 숫자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죠. 자,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만약에 블록을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삽입에 여기 링크에 하이퍼링크라고 있죠. 제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블록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 또는 삽입에 하이퍼링크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우리 현재 문서에서 여기 현재 문서죠? 현재 문서를 몇 번 슬라이드랑 연결하냐면 5번째 슬라이드 현재 문서를 누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5번 슬라이드 5번이 있죠. 때 확인을 해주면 자 얘는 여기가 슬라이드 쇼를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5번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 하는 거죠. 링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는 그림을 넣으래요. 이 그림을 넣는데 그림 삽입을 하는데 내 PC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그림 5번을 가지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얘만 나오게 하래요.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삽입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ITQ 폴더에 픽처 폴더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그게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진 폴더에서 아무 사진이나 그냥 가져와서 연습하십니다. 자, 삽입에 그림에 자, 그림을 누르셔서 아니면 또 파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때
자, 문서 폴더에, 왼쪽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오른쪽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 5번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그림 5번이니까 얘죠? 자, 그림 5번을 갖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해서 이 모양이 나오게 하래요.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여기 있으니까, 자, 이 그림에서 얘만 나타내야 되니까, 제가 이 그림을 클릭하면 여기 그림 서식이 나오고, 클릭하면 그림 서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클릭해야지만 도형의 메뉴가 나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야지만 이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때 얘를 자르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크기 그룹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 자르기를 눌러줄게요. 자,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자르기 조절점이 나오죠. 근데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끌고 가서 자, 필요하면 이쪽도 이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위치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좀 작다, 얘가 좀 작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고 길이를 조금만 길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길이는 얼마까지 해라 그런 거 없으니까 이 모양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 크기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2번 슬라이드를 요것만 잘 작성하고 오타가 없고 하이퍼링크가 되면 60점이에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여기서 160점을 제대로 하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2번을 해놓고 제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린 거 많이 연습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 맨 처음에 올려드린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둘, 두 개를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위에 거 내용은 선생님께서 대충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맨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슬라이드 이 부분 다 지워볼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목차 놔두고 싹 지워보겠습니다. 그림도 지워볼게요. 딜리트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선생님, 네, 그 배경이 아까 하얀색이었는데 그 배경은 안 지워도 되나 봐요. 네, 그건 아, 안 지워도 돼요. 거기서 예, 배경을 지워라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아, 지워야 되는데 조건이 없으면 안 지워도 됩니다. 예, 조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알고 조금만 더 크게 이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도형을 이렇게 생긴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보니까 도형을 보니까요. 도형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쵸? 이렇게 하고 도형, 근데 이 그림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책을 그냥 찍어서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삽입에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자, 삽입에 도형에. 근데 제가 보기에 얘는 마치 도형이 이게 어떤 도형일까요? 이걸까요? 요걸까요? 선생님 이거 아니죠. 그쵸? 그냥 사각형의 제가 보기에는 그림자 효과를 준 것 같은데 여기 그림자 효과 주라는 거 없잖아요. 그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책을 복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그냥 얘는 아마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는 입체 뭐 효과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할게요. 사각형으로 하고 드래그하게 사각형 빗면은 어떤가요? 사각형 빗면, 빗면이 있나요, 선생님? 볼까요, 네네, 한번? 그거 하면 되나요? 요거. 아, 예, 여기서 빗면이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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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요거죠, 선생님. 아, 이거 같기도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거 맞나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선생님. 해볼까요? 아, 이건가 봐요. 선생님, 빗면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이게 빗면인데 제가 사각형으로 했다면 이 점수가 없겠죠. 우리 이정희 선생님이 점수를 받으시고 저는 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도형을 이렇게 잘 찾으셔요. 효과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효과는 여기 하라는 게 없잖아요. 아, 예, 그쵸, 예, 선생님? 예. 네, 선생님이 잘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도형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도형을 찾았어요. 자, 빗면을 넣고.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보시면 항상 이번 슬라이드에는 도형에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도형 채우기는 조금 흐린색. 자, 흐린색 아무 색이나 임의의 색을 넣고. 그 다음에, 자, 도형수는 선 없음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한 번은 윤곽선 없음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썸네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게 맞네요, 선생님. 빗면이 맞아요. 자, 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그냥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삽입에 도형에 자,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거죠. 사각형 그룹에서. 그리고 다시 두 한번 번째.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음, 그리고 색깔은 그대로 진한 거 놔둬도 되고 윤곽선만 썸네일을 한번 눌러서 윤곽선을 없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글자를 글상자가 아니니까 그냥 전체로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요. 도형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둠에 24포인트 굵게를 하겠습니다. 자, 홈에 그래서 도둠, 자, 도둠, 엔터. 그리고 여기 24 엔터 14포인트 했어요. 그리고 굵게 요 가가가가 얘를 누르라는 거죠. 자, 도둠에 24포인트에 가 얘를 누르라는 거예요. 음, 자,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이제 선생님 복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를 클릭했을 때 조금 내려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할 때 마우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도 되지만 이게 조작이 시험장에선 떨려서 자꾸 안 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화살표 키로, 방향키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하는 방향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한 번씩 터치 해주시면 얘가 이게 클릭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터치 하시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자,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절점을 잘 맞추고.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밑에서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D로 해볼까요? 자, 컨트롤 D는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나의 키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D 해서 한번 내려주고, 잡아서 내려주고, 칸을 이때 처음에는 좀 잘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 줄간을 맞히죠. 컨트롤 D.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 자, 그리고 전체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조금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끌어서 한 이 정도로 가고, 이렇게 삐딱하게 갖다 놔야 되겠네요. 자,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하래요. 이것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해서 다시 위치 조절을 한다든가 하시면 되겠죠. 얘만 선택해서 좀 더 옮겨야겠다. 그러면 화살표로 전체 선택한 거를 움직이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음.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화살표 키로 왔다 갔다 하셔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만 써주시면 되죠. 자, 1, 2, 3, 4.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ABC. 자, 여기에다 일단 다 쓸게요, 선생님. 글자 색은 뭐 한꺼번에 고치면 되니까. 자, 다 고치고 할까요? 다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블록을 잡고, 자, 도형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가가가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A, B, C, 디자인, 협회, 소개 이렇게 하고 밑에 거 분야별, 업무, 소개 및 채용 정보, 다음 모집 분야별, 채용 인원, 그리고 밑에 채용 절차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블록을 이렇게 잡아서 옮기시려면 옮기시고 이쪽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면 되겠네요. 이게 조금 덜 옮겨졌다 그러면 잡아서 끌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그림을 아니 텍스트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래요. 근데 1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된 게 얘가 이제 하이퍼링크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하이퍼링크를 정했는데 슬라이드 3으로 연결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ABC에 있는 A자에다가 클릭하고 드래그 해놓고 자, 블록에서 마우스 클릭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에서 자 왼쪽에서 항상 현재 문서를 해주셔야 돼요. 현재 문서에서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몇 번으로 가래요? 3번으로 가라. 그러면 3번 슬라이드가 여기 3번 슬라이드라고 나오죠. 슬라이드 3 하고 자, 확인하면 이제 클릭을 하면 이게 하이퍼링크가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그림사를 갖고 와서 이 그림을 잘라서 놓으래요. 아까랑 동일한 거죠. 자, 삽입에, 그림에, 문서 폴더에, 자, 이게 열려져 있어요. 선생님. 열려져 있으니까, 열려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만약에 안 열려져 있으면 문서에 ITQ 픽처 폴더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사용했기 때문에 열려져 있어요. 자, 그때 그림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얘네요. 자, 클릭해서 가지고 오고, 자, 가져오면 지금 이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얘도 자르기 기능을 그림 도구에 크기의 자르기를 눌러서 자, 얘는 맨 위에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끌어주면 되죠, 한 번에. 모서리 부분에서. 자, 그리고 위에 거도 살짝 끌어주고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리고 얘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얘가. 그쵸? 이 문제가 잘 보이질 않네요, 얘 모양이. 그쵸? 1, 2, 3, 4 같아요, 선생님. 근데 글자는 보이니까 한번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B형 문제를 한번 목차 슬라이드 2번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얘도 지워봅니다. 모두 지우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작성하셨는데 지우라 그래서 죄송해요. 자, 일단 지워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쵸? 이 모양을. 그러니까 여기서 도형이 하나 틀리면 점수가 엄청 많이 차감이 돼요. 똑같은 도형들이 다 틀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도형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자, 도형을 보니까 오른쪽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런 도형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얘를 보니까, 얘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블록 화살표는 아니고, 이쪽에 순서도에 보면, 잠깐만요. 순서도 이것도 아닌가요? 순서도에. 얘인가요, 선생님? 이건가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죠? 맞나요? 이거 같아요, 선생님.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여기 보니까 순서도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순서도에 보시게 되면 요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얘 같아요, 얘 선생님. 그쵸?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왜냐면 양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각형이죠, 선생님. 또는 여기 오각형이 위에서는 하나, 아니, 오각형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죠, 육각형. 여기 돼 있네요, 선생님. 기본 도형. 요거 한번 가져볼까요? 어떤 게 더 비슷한가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자,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 가져볼게요, 제가. 이거 오각형, 요 육각형입니다. 네, 육각형을 갖고 왔어요. 자, 얘나 차이 없죠, 선생님. 그쵸? 차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아까 위에 얘는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요거 같아요, 예, 선생님. 예. 예. 근데 요것도 선생님 이렇게 조절은 가능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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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 맞습니다. 네. 요거 점이 이렇게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요걸로 하셔도 되고 요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줄여도 되기는 하는데요. 줄여도 되긴 해요, 선생님. 이렇게 줄이면 요 모양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아래 똑같은 모양이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위에 걸로 할게요, 선생님. 그냥. 자, 이런 모양으로 오각형이니까 1, 2, 3, 4, 육각형이니까 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모양이 똑같기만 하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했더니 이거 안 되네요, 선생님.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자, 오각형 선택해 볼게요, 선생님.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자, 자꾸 오각형이래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얘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요거를 살짝 오므린 것 같아요. 요거죠, 선생님. 그죠? 얘랑 완전히 틀리죠, 모양이. 이거는 크기 조절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 조절을 해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각형이 맞네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오각형을 하고, 그 다음에, 육각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각형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오각형. 삽입에, 도형에, 자, 여기서, 여기 앞에, 이게 오각형이죠. 자, 정오각형 선택해서 여기다가 그려서 넣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놨어요. 그리고 자, 얘는 색상이 조금 엷어요. 그러니까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흐린 색으로 하고 자, 흐린 색으로 하고 얘는 진한 색이죠? 진한 색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전체를 블럭을 잡고 선업성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여기서 선업성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도형 채우기 밑에 도형 윤곽선에서 선업성을 한번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고 자, 전체를 블록을 잡으면 전체에 영향이 가요. 그래서 하나씩 선없음 해도 되고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한 번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빼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다시 블록을 잡아서 자, 얘를 보면 불림의 24포인트래요. 그럼 홈에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4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글자색이 검정색이에요. 보통 도형이 흰색이 기본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검정색 한번 눌러주고 자, 됐죠? 자, 볼륨의 24포인트 도형의 선 없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끌어서 놓고 간격만 처음에 잘 맞추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한 번 더 컨트롤 D 하면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맞춰줬어요. 그리고 1, 2, 3, 4 입력합니다. 자, 게이트 볼이란 입력을 하고 게이트 볼이란 두 번째
생활체육 행사 일정, 연령별 게이트볼 직원 수, 게이트볼 효과 효능, 처음에는 정확히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익혀지면은 이제 빨리빨리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왜냐면 이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빡빡해요. 1시간 내에 이걸 다 작업하는 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익숙해졌다, 이제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가능한 한은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하는 방법이 완전히 익혀졌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작성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 됐으니까 이제 블록을 잡아서 위치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다음에는 하이퍼링크를 하셔야 되죠. 자, 밑줄이 긋은 게 세 번째 거네요. 여기 연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드래그를 하다가는 이 글자 도형이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글자에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움직여질 일은 없죠. 글자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 자, 몇 번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5번 슬라이드로 가래요. 자, 5번 슬라이드 클릭. 자, 현재 문서에 이걸 선택해 줘야 이 메뉴가 납니다. 자, 기존 파일은 안 나와요. 현재 문서 선택하고 슬라이드 5번 확인.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도 정해졌어요. 다음에는 그림을 삽입하라 그랬으니까 삽입의 그림에 아까 사용했더니 여기 열렸겠죠. 픽처 폴더가. 자, 여기서 그림 5를 선택하래요. 얘네요. 더블 클릭을 해서 갖고 와도 되고 클릭하고 열기를 하셔도 되죠. 여기서 보니까 탈 모양. 여기 그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자, 자르기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모서리에서 일단 끌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모서리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끌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도 한번 살짝 조금 세주고 클릭하면 얘가 나오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죠.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맞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도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밑에 거 한번 그 도형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음, 음. 자, 이 밑에는 배지라는 도형이에요. 배지라는 도형인데요. 네, 이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 블록을 잡고 지우기를 해볼게요. 자,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에서 여기 두 번째 행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 이게 배지입니다. 배지. 배지라는 도형이에요. 네, 얘를 한번 클릭하고 그려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자, 도형에 네, 배지라는 도형을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보시면요. 노란 점이 있죠. 노란 점이 도형을 변경하는 점이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 건 어떤 거냐? 배지에서 모양을 변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 6번 슬라이드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배지예요. 배지라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삽입의 모형의 얘는 순서도 그룹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이건 자기 테이프 모양이잖아요. 여기에 요 모양이 있죠. 자기 테이프 모양. 자, 얘를 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 위에 회전이 있어요. 회전으로 이렇게 누르면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써볼게요. 1 하면 1이 이렇게 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형에서 도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자, 이런 도형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럴 때는 여기다 글자를 쓰지 마시고요. 물론 얘를 회전에 이렇게 설정해 가서 축을 바꾸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글자가 거꾸로 나오거나 회전해서 나올 경우에 문제는 똑바로요. 그러면 이때는 삽입의 텍스트 상자의 가로글 상자를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2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전체로 블록을 잡아서 만약에 이게 굴림의 24 굵게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자, 아, 굴림의 선생님, 글상자 네, 갖고 온다고요? 네, 글상자로 가로 글상자를 갖다가 여기다 놓으신다고요. 네. 가로 글상자를. 24 굵게 진하게 네. 글상자가. 글상자가 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있죠, 선생님? 우리 아까 했던 텍스트 상자의 가로 글상자. 텍스트 그룹에 다시 네. 네. 보실게요. 글상자 갖고 삽입에 왔어요.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요거 열으시면 가로 글상자 있습니다. 여기다가. 삽입을 네, 누르시고. 그거는 네. 했는데, 그래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숫자를 쓰시면 돼요. 아니, 이게 텍스트, 굴림인가 뭔가요? 아, 이거요? 선생님? 그 예, 아무거나, 일단 연습이니까 여기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굴림의 24 굵게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 얘를 뭐 이렇게 놓고, 굴림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그죠? 음. 굴림의, 옆에 도형까지 같이, 그렇죠? 네, 다 똑같아요. 같이 선생님. 합해갖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네네. 해서 자, 네. 전체를 굴림의 24 굵게 해놓고, 이제 선없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네. 선없음 불렀어요. 그리고 색깔은 얘가 좀 다른 색이 약간 흐린 거니까 대충 아무 색이나 넣을게요. 대충 아무 색이나 이렇게 넣었어요. 음. 색깔은 임의의 색이니까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조금 더 진하니까 그대로 해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만약에 제가 지진이라 하면 지진이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색깔이 얘는 검정색인데 검정색이니까 다시 한번 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한다. 자, 말하자면 도형을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삐뚤어졌다. 글자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써도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요. 도형에다 쓰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 도형에 있는 글자는 지우고 네, 도형에 있는 글자는 아이고 그럴지 도형에 있는 글자는 지우고 글상자를 갖다가 이게 놓고 쓰고 갖다 놓으셔도 되죠. 쓰고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자체 그리셔도 되고 이게 좀 그리기가 얘 건드릴까 봐 조금 시험장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시고 글자를 쓰고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 하나하나 저희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단번에 올려드린 거 다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X를 닫으실게요. 닫으시고요. 자, 얘도 이제 닫고, 자, 일단은 우리 배운 2번 슬라이드까지 2번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선생님, 파일, 새로 만들기 합니다. 새로 만들기.
자,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해 놓을게요. 그리고 뒷창은 닫을게요. 저장 안 함으로. 그리고 새 걸로 열습니다. 열고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B형 문제 올려드렸죠? 자, B형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배운 거를 복습합니다. 자, 먼저 처음에는 제가 저장을 하자 그랬어요. 그죠, 선생님? 자, 그러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찾아보기. 자, 찾아보기 하셔서 자, 왼쪽에는 문서에 자, 오른쪽에 ITQ 폴더 찾아서 더블 클릭. 그리고 상단에 여기 내 문서에 ITQ 폴더가 정확한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 자, 수험번호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2025-0604. 2025-0604. 자, 하이픈 내 이름 입력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2025-0604 내 수험번호라면 그리고 하이픈하고 내 이름까지 저장된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지 설정이라 그랬죠. 용지 설정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디자인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 슬라이드 크기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고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용지를 선택을 하고 A4 용지 정확하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 확인을 눌러줍니다. 맞춤 확인까지 눌러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용지 설정까지는 됐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죠. 문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넘어가고 여기 전체 구성부터 보는 거예요. 자, 전체 구성에서 자, 슬라이드 크기 및 이렇게 해서 A4 용지로 정했어요. 마스터 작업 2번 슬라이드 요 2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시험지가 만약에 먼저 주어졌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께서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이 목차에 이 도형이 어떤 건지 어디서 꺼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빠르겠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보기 눌렀어요.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게요. 자, 보기. 자, 보기를 누르면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눌렀어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게 스크롤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거 올려서 위에 이게 마스터가 이렇게 조금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눌렀을 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세 번째에서 반드시 하세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를 놓고 자,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걸 보고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슬라이드 2번을 보고 한다 그랬어요. 목차 슬라이드. 자, 그럼 먼저 도형을 먼저 해도 되고 뭐 그림을 먼저 해도 되고 페이지를 먼저 해도 되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먼저 할게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삽입 누르셔서 삽입해서 자, 삽입의 화면을 크게 해드리면 삽입하면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었어요. 그죠?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와 슬라이드에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하나 요 두 개를 체크해 줬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건 페이지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누릅니다. 자, 모두 적용. 자, 그러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하나 모두 적용하면 일단 제목이 여기 슬라이드마다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오겠죠. 자, 얘는 됐고 이제 도형을 먼저 할까요? 자, 도형은
맨 밑에 있는 도형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도 약 평행사변형 같이 생긴 거죠? 사다리꼴이요. 자, 그러면 삽입의 도형에, 자, 기본 도형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평행사변형.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거 똑같은 거네요, 이거. 그죠?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드래그해서 그리고, 그렸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자, 이것도 분명히 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다 도형이 선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죠? 손을 여기 보시면 도형 선없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도형들이 다 선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에서도 선이 없어요. 항상 똑같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약간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흐린 색을 선택을 하고 자, 흐린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이 없는 걸로 네,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해놔요. 자, 다음에 위에 있는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을 찾아야겠죠, 또. 삽입에 도형에 자, 얘같이 생긴 거는 지금 얘죠, 선생님. 요 모양이죠.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 네,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그려봅니다. 이 글상자 위에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글상자 위에서 맞춰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글상자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진하니까 그냥 놔두고 도형 윤곽선만 없는 거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윤곽선 없는 썸네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글상자, 글상자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게 잘 선택이 안 되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더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랬느냐면 위에 얘로 정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는 반드시 이 위에 있는 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니까 모양만 슬라이드 2를 보고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 전체 구성 이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듬의 40포인트 흰색을 하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자, 홈으로 가서 도둠에 도움 40포인트 다시 엔터 그 다음에 흰색 글자색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자, 가운데 정렬. 자, 보니까 얘가 글자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단락의 이쪽 부분에서 중간 하면 되죠. 근데 잠깐 볼게요. 단락이 어디?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그냥 클릭하고요. 네. 글상자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예, 예, 네. 예. 예. 방향키로 이렇게 올리시거나 아, 하셔도 될 그러네요. 것 네네네. 같아요. 그쵸? 자, 글상자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 글상자를. 눈대중으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이거는 눈대중으로 해서 출력 형태와 그냥 음, 비슷하기만 하면 음, 됩니다. 네. 음, 이렇게 만들어요. 음. 자, 이거는 눈대중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와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죠? 여기다 목차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글자는. 모차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선생님. 그럼 다른 데가 다 목차라는 거죠. 아? 예, 예. 예, 여기는 글자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요 형태만, 여기서는 참고하는 게 그냥 요 모양만 예. 참고하시고, 요 모양만 다 참고하시고, 여기서 지정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글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다 됐는데 보니까 도형도 선 없음 했고, 다음에는 여기 하단 로고만 하면 돼요. 이거 하단 로고. 자, 하단 로고를 뭘로 하라 그랬느냐면, 로고 1을 갖고 오고, 배경에 투명색, 회색 있는 부분을 투명색을 하래요. 그러면, 자, 삽입에, 그림에, 이미지 그룹의 그림에, 자, 그리고 로고 1 갖고 오라 그랬어요. 로고 1 선택하고 삽입하고 얘 나오면 서식에 그림 도구 서식에 조정에 색으로 가서 조정 그룹의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서 배경을 찍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이 위치가 이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가져다가 이 밑에다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올 때 제가 컨트롤 C를 하자 그랬어요, 선생님. 컨트롤 C. 자, 이 그림은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컨트롤 C를 해줍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작업이 여기서 지정하라는 거 다 했어요. 제목도 했고, 도형도 했고, 로고도 했고, 페이지도 번호도 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 위에 혹시 삽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이 메뉴를 선택하고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엔터를 마스터, 닫기가, 보기에서요, 선생님. 음, 자, 여기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삽입이 있다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반드시 눌러야지만 메뉴가 오른쪽 끝에 이게 나옵니다, 선생님.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를. 안 나오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메뉴, 메뉴예요. 메뉴의 슬라이드 마스터. 어, 없나요, 선생님? 버전이 약간 달라. 그래도 파일 슬라이드 마스터 있지 않나요, 선생님? 지금 메뉴가 이거 없으면 혹시 나오신 거 아닐까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지금 3번 하던데 그대로 있거든요. 아, ABC 그러세요? 주식회사 그러면 아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위에 있네요. 이제 있죠? 나오네요. 예. 네. 어, 그리고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할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어, 1번 나왔죠, 선생님?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밖에 안 보이네. 네? 지금처럼 하나만 보이네요. 아, 그쵸. 하나 나오는 게 네, 맞아요. 자,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면 마스터 작업한 것들이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계속 그러네요.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선생님 네네네네. 만든 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쪽 번호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네네. 그러면 1번 슬라이드부터. 1번 슬라이드 놓고 이제 마스터 작업은 끝났으니까 네. 1번 슬라이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1번 슬라이드를 저랑 같이 해봅니다. 1번 슬라이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체를 그냥 블럭 잡으셔서 지우세요. 이렇게. 전체 블럭 잡고 딜리트로 지우시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아까 컨트롤 C 하셨죠? 자, 컨트롤 V 하면 여기 얘가 나타나요. 그림이. 그림이 나타나면 크기 조절만 해서 자,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3번 문제는 끝난 거예요.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복사해서 갖고 오면 편하죠.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놓고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작업을 해야겠죠. 이 도형 작업은 보니까 도형의 그림 채우기를 3번 그림 3을 넣고 투명도 50%를 하래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를 하래요. 자, 이 도형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얘 화살표죠, 선생님. 그러니까 화살표가 여기서 화살표 있는 게 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블록 화살표죠. 오각형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각형,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해서 자,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부터 쭉 자, 어디까지 왔는지 가로폭을 보면서 한 이 정도 온 것 같죠? 네, 이 정도까지 그려줍니다. 이게 그려졌어요. 자, 조금 더 왔나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넣는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죠? 이제 그림을 넣는 거는 원래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투명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형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 도형 서식으로 가서 도형 서식에서 이렇게 깡통 선택하면 채우기가 있어요. 여기 채우기.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 그리고 파일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그 도형 서식 들어오면
여기서 깡통에 채우기에 그림에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파일이 안 보이고, 파일이요. 여기서 선생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셨어요? 그림 예, 또는. 예. 그러면 밑에 파일이나 클립보드나 온라인, 삽입 네. 클립보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삽입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선생님. 예. 파일에서, 아, 예. 있죠, 선생님. 네, 네. 삽입에 들어가니 파일이 나. 네네네. 버전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를 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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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들어가시면 네, 파일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 3 넣으라 그랬으니까 그림 3을 넣고 자, 네. 그리고 삽입하면 이 도형에 그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투명도를 얼마를 하라느냐? 50%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 투명도 여기서 50, 50 엔터. 자, 투명도를 50을 해줬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 서식에서 이 부분 얘가 서식을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깡통은 채우기, 요거는 도형 서식, 그림 서식 할 때요. 자, 서식을 눌러줘요. 요 그림을 이거 눌러주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하고 자, 얘는 5포인트 여기다가 크기를 5 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크기를 5포인트 해줍니다. 되셨죠? 되셨다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워드 아트를 하시면 돼요. 그죠? 워드 아트를. 자, 워드 아트는 한번 이와 같은 모양을 해주실 때 이제 먼저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선택하고 첫 번째 걸로 하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를 해주고 자, 글자를 적습니다. 틀리지 않게 철자법을 정확하게 해서 적습니다. 자, 입력이 되셨다면 얘를 변환을 기울기 위로 또는 16 버전은 위로 기울기 그 다음에 21번 버전은 기울기 위로를 선택하래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워드아트 스트레이라는 거 이쪽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해서 자, 기울기 위로 기울기 지난번에 나온 거랑 똑같으죠, 선생님. 그죠? 기울기 위로. 예, 효과. 네. 텍스트 효과에서 네. 워드아트의 텍스트 효과의 변환에 보시게 되면 예죠, 선생님. 변환에 기울기 위로 이렇게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도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에 위로 기울기 얘를 선택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위로 기울기하고 굴림에 굵게 하래요. 자, 굴림에 자, 여기서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굵게 가. 자, 어, 여기서 원래 선생님이 요거 꼭 빼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 이거 하라는 게 없으니까. 자, 얘를 빼주고 하라는 것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스타일을 지정하면 항상 요 스타일이 서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24요? 네, 24입니다. 왜 안 나오지? 아, 그게. 글자 크기요, 선생님? 글자 음, 크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굴림의 굵기만 하시는 거예요. 음, 네, 굴림의 굵기를 하시고요. 크기 조절은 여기 지금 조절점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굴림의 굵게. 자, 제가 선생님 얘만 정하고요. 자, 이 굵게만 했습니다. 이거는 안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해제했어요. 해제. 이렇게 해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게 반사 대문자로 써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꾸나요?
그거는 선생님 그냥 다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잖아요. 예. 요거를 소문자로 다시 바꾸시는 거는 없으시고요. 그냥 다시 어. 쓰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네요. 네네. 네네. 다시 쓰시면 되세요. 전체 다 바꿔야 되네. 네. 좀 그러네. 예. 했다 하고, 네. 되셨다면 이제 네. 반사에서 2분의 1 반사 터치 효과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자, 얘를 지금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에 우리 보면 효과가 워드 스타일의 효과에 여기서 반사에서 2분의 1 반사 이거 하라 그랬죠, 선생님? 2분의 1 반사 터치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얘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분이 2분의 1 반사가. 반사 터치 음. 자, 이렇게 선생님 여기서 버전은 뭐예요? 저는 16 버전이에요. 아, 그랬어, 네, 그러네. 네, 그래서 메뉴가 약간 틀려요, 조금, 선생님. 조금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서 얘 그림처럼 위치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때 얘가 보니까, 어, D자가 여기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크게, D자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걸치게끔 이거 보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D가 이렇게 좀 더 나와야 되나요? 조금 더 나올까요? 이렇게. 네, 이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네,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막 해야 되겠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충 맞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고 조건에 있는 거를 일단 다 실행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위치보다 조건을 잘 해서 위치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맞추시는 거죠. 네. 똑같이 만들었는데 위치가 너무 틀리지 않는 한 큰 감점은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실행을 못하면 감점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워드 아트도 됐고, 자, 그림도 삽입했고, 그 다 됐어요. 그죠? 그 도형도 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2번 슬라이드 또 작성해 볼게요. 자, 2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2번 슬라이드에선 목차라고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럼 일단 클릭하고 목차 쓰시고 목차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을 그려야겠죠, 선생님. 이 도형을. 자, 그럼 먼저 맨 밑에 있는 도형 직사각형 삽입에 얘를 지울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 그룹의 직사각형 눌러주시고 자,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밑에 그림들이 들어갈 공간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얘 위치를 잘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색깔 좀 연하게 하고 도형 윤곽선 없음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또 위에를 그려야 되겠네요. 자, 삽입에 그 다음에 다시 도형에 자, 얘같이 생긴 도형이 어디 있느냐면요. 선생님, 이 도형은 여기 있어요. 선생님, 밑에. 이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여기 있나요? 저기서 찾아봐요. 있나요?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라고, 여기 있네요, 선생님. 여기 디스플레이. 순서도에 있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순서도에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이게 순서도에 있는 게 왜 가끔 잘 나와요, 선생님. 요런 그림. 이거 잘 알아두셔야겠죠. 요 그림입니다, 선생님.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네, 브라운관 모양과처럼 생긴 거 있죠? 다시 볼까요? 삽입에, 도형에, 순서도 그룹의 맨 끝에 있는 거. 자, 화면 표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여기서 드래그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렸어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또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그리고 가로 텍스트 상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그려주고, 일단 얘는 글자를 안 쓰면 없어지니까 글자를 먼저 써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 욜디락스 정의, 욜디락스 정의. 그리고 전체를 크기가 얼마인가요? 텍스트? 네, 그냥 적는가요? 예, 그냥 적고 한꺼번에 하셔야죠, 선생님. 아, 왜냐면은 얘네들도 어차피 정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정하는 게 낫겠죠? 근데 아, 이 도형 제가 선생님 음, 아까 서식에서 이거 했나요? 이거 빠지는 거 얘를 뺍니다. 자, 여기 서식에서 일단 잠깐만요. 음, 자,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윤곽선 이거 없는 거 해줘야 됩니다. 음. 잠시만요, 선생님. 왜 자꾸 올리죠? 제가 안 꺼놔가지고 소리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선택해가지고 도둠에 24 해주시면 되죠. 자, 선 없음 다 해주셔야 돼요, 얘도. 자, 그래서 도둠, 엔터, 24, 왜안 되네. 엔터, 다른 꼬리. 도둠 잘못됐어요. 글꼴이. 도둠인데 엉뚱한 게 들어갔어요. 음. 다시 할게요. 클릭하고 돔, 야, 음, 자, 도둠에 24포인트 하시면 되죠. 그죠? 음, 되셨나요? 자, 음. 그리고 되셨다면 전체 블럭 잡고 자, 컨트롤 최악은 D. 아니죠. 네, 선생님? 아니다. 좀 다시 굵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좀 굵게 아니세요? 나와갖고. 아, 네네. 테스트. 자,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전체를 블럭을 잡고 컨트롤 D 하고 끌어서 일단 맞추세요. 한번 맞추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D 해주면 다 맞춰지겠죠. 그리고 숫자를 씁니다. 1, 2, 3, 4. 자, 글자 입력하시면 되죠. 자, 요자에 클릭하고 드래그. 자, 이럴 때도 항상 글 상자가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글자에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액티브, 시니어, 특징. 자, 이게 글자가 내려오면 글상자를 옆으로 길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고령층, 인구, 추위. 그다음 밑에 거도 클릭, 요자는 있으니까, 이게 욜드 산업 정망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는 다시 쓰자면 욜드 산업 정망. 여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선생님, 네, 요 도둠을 했는데 왜 자꾸 영어로 바뀌나요? 얘가. 도둠을 하셨는데 영어로 바뀐다고요? 엔터를 치면 도둠으로 영어로 바뀌네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위에서 도둠 했는데 영어로 바뀌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셔서요, 선생님. 네. 이 밑에서 얘를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글자 보면 여기 도둠이 잘 이거 찾으려면 힘드실까요? 그래서 글자 쓰는 게 더 사실은 빠른데요. 예, 도둠 빠른데, 찾기가. 예, 그 왜 자꾸 영어로 잠깐만요. 변해지나 요거 모르겠. 도둠 위쪽에서 선생님,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 아이고, 이게 안 나오겠군요. 여기다 그래요. 음이라고 쓰신 거 아닐까요? 돛음이 아니고요. 네, 돛음이라고 써보세요. 도둠. 네. 우에다 미음. 그리고 엔터 영어로 해보세요. 바뀌네요. 이상하네. 하여튼, 영어로 바뀌세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네. 네. 원래 영어로 바뀌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이거 해주셔야 되죠, 선생님. 하이퍼링크요. 항상 이 세부 조건, 이런 조건들을 다 지정하셔야 점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세부 조건을 봅니다. 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이퍼링크가 그어졌다는 거예요. 고자에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 몇 번 슬라이드로 가라 그랬느냐면 얘가 5번 슬라이드로 가래요.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 5번 슬라이드 확인.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면 하이퍼링크가 지정이 됐어요. 다음엔 그림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삽입에 그림에 그림에 자, 이번에는 픽처 폴드에 그림 5를 갖고 오래요. 이거죠, 선생님. 그림 5. 자, 삽입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네요. 똑같은 그림이네요. 이게 유형이 거의 비슷하죠, 선생님. A형, B형, C형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형들도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얘도 자르기에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이니까 상단 오른쪽 모서리 부분, 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맞추고 밑에 살짝 드래그해서 맞추고 클릭.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선생님. 여기까지 잘 됐어요. 잘 되셨죠? 그럼 이제 선생님 3번 슬라이드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서. 자, 3번 슬라이드. 자,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자, 3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번 슬라이드는 1, 율디락스정, 율디락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1, 제목을 씁니다. 자, 1점 율디락스 정의 입력하고 자, 얘를 입력을 할 때요. 선생님, 요 영어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여기다 놓고 영어를 한번 입력을 할게요. 앞에는 점이 나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어만 일단 입력할 때 저랑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먼저 얘가 단락이 1수준 1단락이에요. 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YOLD 욜디락스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칩니다. 자, 이제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자, 되셨을까요? 자, 입력을 하셨다면 얘가 한 수준이 내려갔어요. 수준을 내릴 때 키보드에 탭키 있죠. TAB,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면 다시 수준이 올라갑니다. 자, 탭키는 내려가고 Shift 탭은 올라가요. 이렇게. 자, 또는 위에 만약에 이게 외우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자,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단락 그룹에 보시면요. 여기에 한 수준 내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요. 서식에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탭키를 누르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눌러도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쓰면서 빨리빨리 탭키 누르고 한 수준 내리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선생님. 탭키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줄까지만 입력하고 기다리세요. 저도 한 줄까지만 입력하고 기다릴게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여기 한 줄까지만 입력을 하십니다. 자, 일단은 얘를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그냥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한 문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블록을 잡고 이게 크기 조절을 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거 맞출 때 시간이 많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 줄을 다 입력을 하고요. 줄을 바꿀 때 엔터를 치면 이 한 단락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음 단락이 아니라 한 단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단락에서 그냥 줄을 박을 때 Shift 엔터를 쳐요, 선생님. 그래서 자, Shift 엔터를 뒤에서 칩니다. Shift를 누르고 엔터 하면 얘가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를 뭐 크게 조절할 때도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Shift 엔터를 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Shift 엔터를 치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 다 되셨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자, 다 작성하셨을까요? 그러면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단락, 위에 율디락스라고 써 있는 첫 번째 단락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쵸? 근데 글머리 기호를 첫 번째는 얘를 사용하고 두 번째 단락에는 얘를 사용을 하래요. 두 번째 수준에는요. 1수준에는 얘를 사용하고 2수준에는 이 네모를 사용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1수준에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클릭하시면 홈에 보시면 단락 그룹에 여기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단락 그룹에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얘가 별이면 별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별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작은 네모죠. 작은 네모를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고 제가 문단의 맨 앞에 있는 거 요거는 1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래요. 요거는 2수준. 이거. 요거는 2수준을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수준부터 해볼게요. 자, 1수준에 욜디락스를 블록을 정하고 이렇게 블록을 정합니다. 굴림에 24, 굵게 1.5 줄간격 하래요. 그럼 위에다가 클릭, 굴림,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4 엔터 굵게 그리고 진하게를 눌러주고 자 줄간격은 단락 그룹의 얘가 줄간격이에요 선생님 이 부분 단락 그룹의 이 부분
자, 여기서 선택해서 1.5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건 불림에 24포인트에 굵게 그 다음에 지금 얘에 대해서 줄간격을 했죠. 여기 줄간격을 1.5로 했습니다. 되셨겠죠?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수준을 여기를 블록을 다 잡아야겠죠, 선생님? 이 수준을 블록을 다 잡고 얘는 어떻게 하래요? 굴림의 20포인트 1.5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굴림 엔터 20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줄간격은 1.5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럼 이게 끝났어요, 선생님. 이렇게 놓으면 글상자를 이때 줄이세요, 이렇게. 자, 글상자를 이렇게 줄였어요. 이것도 1.5죠? 네, 1.5입니다. 음. 간격이? 아니. 줄간격을 1.5입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 1.5 하셨어요. 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경계선에서 여기 클릭을 하셔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갖고 오셔도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얘를 이렇게 놓고 커서를 경계선에다 놓고 얘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은 이 부분만 복사가 되니까 여기 경계선에다 놓고 커서가 이 안에 없을 때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끌고 오면 되죠. 이거 복사한 거.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그런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잘 안 되시면 다시 안 볼게요, 돼. 선생님. 자, 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때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얘가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고쳤을 때, 자, 얘 고쳤을 때를 이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얘를 다 지우고 하면은 얘가 2번 단락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뒤에 그냥 먼저 적으세요. 이렇게. 한글로 뒤에 글자가 있든 말든 그냥 먼저 적으세요. 욜디락스. 이렇게 적고 뒤에 거를 블록을 잡아서 딜리트를 주면 안 되겠네요. 백스페이스를 지우셔야겠네요.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선생님. 뒤에다 놓고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지우세요. 그리고 밑에도요, 한 이만큼을 지우고, 자, 딜리트를 지우고 글자를 조금 남겨놓고 쓰십니다. 자, 그리고 적용이 되면 그냥 나머지를 지우셔도 돼요. 자, 우리나라. 그리고 뒤에 거 다 지우셔도 됩니다. 얘가 그 글꼴과 글 서식이 적용이 됐다면,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추력, 엔터, 군, 학력, 및 문화적, 왜? 라고 뒤에 다 지우라고요? 네. 왜냐면 선생님, 제가 걔를 맨 처음에 안 지웠던 거는 그 너, 글자와 글꼴의 또 높이와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글자를 한 글자만 남겨놓고 쓰셔도 돼요. 아니면 다 남겨놓고 뭐 우리나라까지만 쓰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롤디락스도 쓰고 뒤에 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남겨놓고 쓰고 지우세요. 영향을 받게. 그다음에 근데 다 지우면 그게 서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1달러가 2달러하게 한 글자라도 남겨놓고 쓰고 지우시면 되세요. 신경이 없으면 자기. 하고 거기서 엔터를 하면은 엔터를 하면 이 점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괜찮나요? 그대로 어, 쓰면 이 밑에요, 선생님? 이 예예예. 더 밑으로요? 그리고 네. 올리셔야죠, 나중에. 일단 다 쓰시고 올리시면 되죠. 네.
경제력을, 점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아, 예.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얘가. 점선이. 네. 네, 그쵸. 여기 괜히 올리니까 아,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게 따로, 점선이 따로 올라와요. 예, 점선이 선생님 이거 크게 조절하지 마세요. 이거 예, 조절하지 예. 마시면요. 그대로 되네. 그러면 글자가 얘가 이걸 지정을 해줄 걸 그랬나요? 혹시 또 움직이십니까 봐? 이거 일단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적극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갖다 놓고 올리면 그대로 얘가 이렇게 얘만 글상자는 조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복사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입력을 하셨다면 얘를 동영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동영상은 아까 픽처 폴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가져온 것처럼 삽입에 그리고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자, 삽입 누르시면 맨 끝에 여기 미디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들어가 보면 내 PC의 비디오, 네, 혹시 버전이 높은 거는 내 PC의 비디오가 아니라 내 디바이스의 비디오일까요? 네, 그, 디바이스 키야 돼. 네, 예, 네.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음, 내 PC의 비디오 또는 내 디바이스의 비디오. 그러면 여기에 동영. iTech 폴더에 픽처 폴더에서 나오면 동영상이라는 어? 걸 넣어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네. 들어가고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정하라 그랬느냐면 여기 보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설정하래요. 이거는 동영상을 선택하면 비디오 도구라는 메뉴가 뜹니다. 빈 곳에 클릭하면 없어지고 얘를 선택하면 이 비디오 도구 재생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재생을 눌러주세요. 재생. 어디다가. 재생을 누르고요. 여기 예. 시작을 클릭할 때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요걸 체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재생에서 자동 실행, 반복 실행 요걸 해주라는 거예요. 자, 동영상을 넣고 비디오 도구에 재생에 자동 실행, 반복 실행 이렇게 체크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얘를 크게 조절을 하고 얘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서 크기는 상관없어요. 자, 위치에 비슷하게 갖다 놓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도 끝났어요. 이것도 60점짜리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철자법 정확하게 쓰는 거죠. 정확하게 쓰고 여기에 조건을 자세하게 똑같이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글상자를 클릭했을 때 글상자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도 이제 도형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도형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요. 오른쪽 끝에 도형 서식의 오른쪽 끝에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크기 및 속성에 가보면요. 이제 여기 크기 이런 게 있고 잠깐만요. 이 말고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위치가 네. 없나? 여기 텍스트 상자라고 있지 않나요, 선생님? 텍스트 상자? 밑에 위치 있습니다. 네. 위치 바로 밑에 텍스트 상자 눌러보세요. 네. 텍스트 상자. 이거 도형 서식에 들어오면 여기에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해 주시면 이 아, 크기 조절을 해도 글자가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걸 자동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절을 하면 이게 선택이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면 내가 아무리 맞췄어도 다시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있어요. 얘를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얘를 내가 이거 조절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글상자를 대충 어느 정도 적게 해놓고
작성하고 나서 이 글상자 크기는 지정했다면 건들지 않겠다 싶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하셔도. 음.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3번 슬라이드까지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4번, 5번, 6번 세 개의 슬라이드만 잘 작성하면 빠르게 잘 작성하면 시험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양이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선생님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괜찮은데 6번이 도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수도 배점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지금 빠르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작업하신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조정권 선생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배경미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배경미 선생님. 그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배경미 선생님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배경미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정희 선생님은 또 제가 목소리를 맨날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근데 선생님, 다른 분은 잘하시나 봐요. 저 혼자 선생님들요? 더덩거리나? 어, 했었는데도 더덩거리네요. 아유, 선생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니, 선생님이요.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최일매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김춘자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으셔서 많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없으신가 봐요, 우리 선생님들. 그죠?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자, 저만 묻는데, 저만 뭐라. 우리 선생님은 워낙 잘하시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못하니까 뭐.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그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음, 연습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조금 이상 있다 그러면 한번, 그 영상 올려드린 거, 참, 녹화를 일단 중지해야겠네요. 아, 저기 선생님 뭐 질문